한국 상고사의 그 현황.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지금 우리 한국 상고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현황을 짚어보고 또 전망, 이제 그걸 알아보고 이제 과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고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대사나 중세사나 현대사, 근대사 이런 거는 그 사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내용은 거의 정확하게 남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많이 논란되는 것이 대한민국 건국기념일을 언제로 볼 것이냐. 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사관의 문제입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볼 거냐, 부정적으로 볼 거냐. 이런 그 사관의 문제가 되는데 이 상고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고사는 팩트 자체가 지금 정확치가 않은 겁니다. 우리 상고사는 이제 대체로 고대사,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를 합해서 우리가 고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가 상고사인데 삼국시대 이전을 상고사로 본다는 데는 모든 역사학자들이 그 견해가 일치합니다. 문제는 어디서 이제 다툼이 있느냐? 어디서부터 삼국시대까지로 볼 거냐? 이게 이제 논쟁에 아주 심한 그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대로 단군 왕검이 세우신 고조선 시대부터를 이제 우리 상고사의 시작으로 본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2002년도에 제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해방 후 약 한 60년 만에 비로소 단군 왕검의 고조선 역사가 수록됐습니다. 그러니까 단군 왕검의 고조선 역사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수록되는데 해방되고 나서 자그만치 한 60년 가까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쟁을 해서 많은 분들이 투쟁해서 이제 이것이 국사교과서에 수록이 됐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국가로 발전한 것은 고조선이었다. 고조선은 단군 왕검에 의해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고 한다. 단군 왕검은 당시 지배자의 칭호였다. 이렇게 두 줄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한 60년 가까이 걸린 겁니다. 이것을 이제 2007년도에 이제 개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건국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남의 나라 역사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전원 형태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옳으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족장사회에서 가장 먼저 국가로 발전한 것은 고조선이었다.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그 한 달을 뗀 겁니다. 석자를. 그 한 달을 떼고 그리고 이제 서기전 2333년 단군 왕검은 당시 지배자의 호칭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더니만 이제 우리나라 도하 신문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신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은 뭐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다 단군 왕검의 고조선 역사를 부정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2007년 2월 24일자 한겨레 신문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교과서는 단군의 고조선 건국과 관련해서 건국하였다고 한다를 건국하였다로 더 확정적으로 썼다. 하지만 몇몇 학자들은 미처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고교 교과서에 담는 것은 무리라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최광식 고려대 교수는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는 아무리 올려잡아도 서기전 13세기라며 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국정교과서에 무리하게 담았다고 말했다. 예. 최광식 교수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예.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 때 문광부 장관을 하신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관, 우리 이명박 대통령 때 문광부 장관을 하신 분이지만 예. 단군과 고조선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단언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이게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얼마나 문제가 큰지 또 우리나라 지도층의 역사 인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송호종 한국교원대 교수는 서기전 2333년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확정 지을 수 없다며 사료의 바탕에서 엄밀하게 써야 할 교과서를 이렇게 서술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예.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고고학 교수도 이분은 최몽룡 교수입니다. 서울대 학교의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고대사학자라고 주장하는 분인데 청동기에 본격화는 서기전 1000년께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오광원 동북아 역사재단 교수도 또 이렇게 부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교과서에는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하는 내용이 실렸지만 우리나라 강단의 학자들은 다 부정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강단의 학자들만 부정하느냐? 장관이나 정치하는 분들도 부정한다. 국회의원들도 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선거 때만 되면은 누구 찍어야 된다,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단군 왕건 고조선 인정한다고 하지만 딱 되는 순간부터 등을 돌립니다. 이 송호종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제 교원대 교수 하다가 이번에 서울대 교수로 들어갔죠. 예. 이분도 우리 한국 상고사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단군 만들어진 신화라고 하는 책에서 고조선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나는 단군과 단군 조선에 대해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못했다. 예. 뭔 얘기냐요? 연구 안 했다는 겁니다. 예. 연구를 이렇게 안 해놓고 부정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예. 연구를 안 해놓고 부정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고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정한다 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착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연구 자체를 안 하면서 이렇게 부정하는 거. 예. 이거는 후손으로서 선조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학자가 연구를 안 해보고 부정하느냐 말이죠. 예. 논문을 쓸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단군 및 단군 조선은 고조선의 국가 권력이 형성되고 난 후에 지배층 사이에서 만들어진 신화 속의 이야기지 실제한 역사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예. 때문에 학위 논문을 쓸 때에도 단군 신화에 대한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조선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했다는 점 때문에 예, 이분이 고조선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제1호 학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조선사 그나마 연구한 사람은 이 사람이 첫 번째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의 고조선사는 단군조선이 아니고 유만조선을 고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 사람들이 고조선 이야기를 하니까 고조선 얘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들은 지금 그 용어를 가지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고조선은 단군조선을 고조선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위만조선을 근거도 없이, 이분이야말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만조선을 고조선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단군 왕검이 서기전 2333년에 나라를 세웠다 하는 그런 얘기는 위만조선 시대에 지배층들이 만들어낸 신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때마다 이분이 강의를 많이 다녔다 이겁니다. 그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생각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 묻곤 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송호정 교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고조선을 부정하고 단군 왕검을 부정하는데 그게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금은 당혹스럽고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연구 안 한 사람이니까 뭐 답변할 내용이 없죠.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초기 국가, 즉 단군과 고조선 사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실토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구나 고조선사에 대해 관심을 품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 가운데 자신의 주요 연구 분야로 고조선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은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다. 사실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부 고조선사를 인정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분들조차도 위만조선을 고조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단군 왕검의 고조선을 연구하는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죠. 수많은 분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 또한 이 책 출간의 의미로 삼는다. 이렇게 이제 송호정 교수가 단군, 책 제목이 단군 만들어진 신화입니다. 2005년도에 산처럼이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는데 참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강단사학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중에 한 분이 김원용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김원용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군 시대의 연대는 고고학적으로 보아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는데 세계에서 돌도끼로 나무를 찍던 시기에 나라가 생긴 곳은 아무데도 없고 이때는 추장이 있는 촌락 단계였다. 그래서 고대 국가는 문자가 생기고 청동도구라는 도구혁명이 일어나는 단계에서 생긴다. 따라서 단군은 신석기 시대 후기 또는 청동기 시대의 생활문화 단계를 반영하는 이상적, 상징적 족장신이며 실제 인물이 아니고 신이다 이거 신. 족장신이며 그 민족과 문화가 오늘의 우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조상신으로서 숭배하는 것은 좋으나 신으로서 숭배해라 이겁니다. 그것까지는 인정하겠다. 이것을 즉 단군 왕검의 고조선을 역사적 실제 인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언하는 거죠. 신화적인 인물을 역사 인물로서 국사교과서에 내놓는 것은 현재의 발달된 우리나라로서는 국가적 체면과 관계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학계 전체의 체면과 관계되는 것이다. 요거는 윤종용 선생님이 쓴 국사교과서 파동이라고 하는 책 64, 65쪽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오늘 제가 설명하고 인용하는 내용들은 다 출처를 제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내가 어디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왔다는 걸 밝혀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역사는 생각에 불과하는 겁니다.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분의 수제자가 김원용 선생의 수제자가 이제 최몽룡 교수입니다. 이분도 역시 서울대 교수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서울대 교수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적어도 인문학 분야에서만큼은 서울대 교수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서울대가 우리나라 인문학의 중심이고, 우리나라 인문학의 기둥이 돼야 할 서울대가 이렇게 진실된 역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최몽룡 교수는 동북아시아의 문명 기원과 교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기시대 전기, 즉 기원전 400년에서 기원전 1년까지의 400년의 기간은 한국 고고학과 고대사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시기다. 이 기간 중에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전래되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 기간 중에 한자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왔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이분이 이야기하는 서기전 400년에서 서기전 1년까지의 기간, 중국에서 사용된 한자는 소전이었습니다. 소전. 소전문이 쓰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갑골문, 금문, 대전문, 소전문으로 한자가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건 중국의 한자지요. 그럼 이 기간 중에 중국에서는 소전문이 쓰였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간에 이미 애서와 해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전혀 안 맞는 거죠. 이 해서는 고조선 도읍지 아사달의 낭랑소도에서 천자가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썼던 신성문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해서, 한자라고 하는 건 해서입니다. 한자라는 말은 뭐냐? 한나라의 문자라는 겁니다. 한나라의 문자는 뭐냐? 소전입니다. 소전문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 조상이 만든 해설을 한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한자는 소전문인데. 한나라 때는 해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설을 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자라는 말을 잘못 쓰고 있다. 중국의 한나라 한자를 쓰지 말고 대한민국의 한자를 써서 한자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몽룡이는 아무 근거도 없고 연구도 안 해보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건 학자로서 아주 부적격한 행동입니다. 이 기간 중에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전래되었고 국가가 형성되는 등 역사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반도의 역사 시대는 위만조선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겁니다. 위만조선으로부터 역사 시대가 시작이 된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단군 왕검의 조선, 이건 말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인정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딱 부러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은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한나라의 원정군은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후 과거 위만조선의 영토에 낭랑대방 임둔 현도군을 설치했다. 한반도에는 이미 마한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어 진안과 변안 그리고 옥조와 동해가 등장하였다. 그래서 이분들이 위만조선을 이제 비로소 역사 시대가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위만조선은 나라도 아니죠, 사실은. 나라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서기전 194년에 세워져서 서기전 108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80년 정도밖에 존속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80년. 그리고 이제 바로 뭐가 들어옵니까? 위만조선을 이제 한나라의 원정군, 그 한무제 때 원정군이 들어와서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의 식민지가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바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는, 우리 선조들은 원래가 그 아주 천박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어서 문명이라는 자체가 없었다. 우리 선조들은. 응?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도망온 유만이 처음으로 나라 같은 것을 비슷하게 세웠고 중국에 도망와서 중국이 선진국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한나라 무제가 군대를 끌고 와서 이만조선을 멸하고 거기다 한사군을 세웠다. 그래서 한사군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비로소 중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문화적으로 축복을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 중국의 뛰어난 문물을 전수받게 돼서 이제 사람다운 사회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이게 사실이라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이건 조상 모독이죠. 근거도 갖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는 그래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완용이나 을사오적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민족혼을 팔아먹는 사람들은 을사오적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인 겁니다. 영혼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근거도 갖지 않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 우리가 좀 더 진실이 확보가 되면 저는 이런 사람들은 무덤조차도 못 쓰게 만들고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국가가 다 뺏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어떻게 자기 조상들을 함부로 이렇게 모독하느냐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장관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관하고 술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를 해야지 성공하는 겁니다. 진실한 역사를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분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역사 시대가 시작되는 위만조선의 멸망과 한사군의 설치는 사기의 편찬자인 사마천이 37살 때 일어난 사건으로 위만조선과 낙랑대방 임둔의 존재는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어야 한다. 아니, 한사군을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누가 부정합니까? 한사군에 대해서는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뭐 사마천 37살 때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사마천 37살 때 하고 뭐 한사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인정하는데. 그런데 논쟁은 뭐냐? 한사군은 한나라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우선 그게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한사군의 위치입니다. 위치. 한사군의 위치가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사학자들은 한사군의 위치가 지금의 동북 삼성, 특히 요녕성 지역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몽룡 이 사람은 위만조선의 왕검성과 낙랑은 오늘날의 북한의 평양 일대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사군을 우리나라로 한반도로 지금 끌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식민지로 역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를 둘로 갈라서 북쪽에는 중국의 식민지로 시작을 했고 남쪽에는 일본의 식민지로 시작했다. 그게 소위 말하면 임나일본 부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로 이제 시작된 나라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지몽매한 아주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몽룡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반도에 관한 최고의 민족지라고 할 수 있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실린 중국 측의 기록 이외에는 아직 이 시기의 문화를 구체적으로 논할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최몽룡이는 우리 조상들의 시각으로, 우리 선조들의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보지 않고, 예, 중국인들의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우리 역사학자의 대부분이 일본 우익이나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겁니다. 예. 저는 국가정보원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감시하고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이런 사람들을 잡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볼 땐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훈장을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겁니다. 한참 이게, 예? 훈장 주고 장관 시키고 아주 높은 자리 주고, 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최근 확인된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보건대 중국과의 전쟁을 수행했던 위만조선을 제외한 한반도의 다른 세력들은 중국과 상당한 문화적 격차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아니 무슨 역사를 짐작으로 합니까 이렇게.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어찌됐거나 우리 선조들은 그 당시에 중국보다 아주 뒤떨어져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짐작으로. 예. 한사군 설치 이후 한반도 내에서 중국 문화의 일방적 수용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 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한사군 설치되면서 막 중국 문화가 일방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개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거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반대입니다. 사실은 이 반대입니다. 저는 이제 그 증거를 많이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국가보안법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도 국가보안법에 그것도 우리 남한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거니까 처벌해야 되겠지만 북한을 유익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겠습니까? 일본을 유익하게 만들고 중국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에 제일 먼저 담아야 될 게 이렇게 민족혼을 약화시키고 우리 민족이 역사를 팔아먹는 이런 자들을 먼저 처벌하겠다고 국가보안법이 개정돼야 되는 겁니다.